1962년 홍콩. 한 여인이 아파트에 집을 보러 왔습니다. 이름은 소려진.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보러 왔군요. 장국영 어머니잖아. 아 진짜로요? 아 진짜? 아니 아비정전. 아우 깜짝아. 係啊，啱先放工。 그러니까 아비정전이 60년이고 이게 61년 배경이니까 뭔가 이어진다고 보는 이어지는 사람이 느낌이. 層嘅。 소려진이 나간 이후 등장하는 남자. 이 남자의 이름은 주모은입니다. 咁我就先。我同我太太兩個人。 역시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5분 동안 계속 프레임 안에 또 프레임 속에 계속 갇혀 있어 배우들이. 그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시원하게 보여지는 공간이야. 복도. 두 사람은 하필이면 같은 날 이사를 합니다. 짐이 집을 잘못 찾았군요. 唔係我嘅喎，係咪搞錯咗啊？我諗係隔離屋㗎，攞翻過去啊。 여기도 그렇네요. 잘못 온 짐을 돌려주며 인사를 나누고 통성명을 합니다. 啊，係啊，我先生㗎，你先生識日文㗎？識少少啦，佢老細日本人嚟嘅。 진 선생의 부인 소려진과 주부인의 남편 주모우는 각각의 배우자들과 함께 좁아터진 홍콩의 아파트에서 생활을 공유하게 됩니다. 소려진은 무역회사 대표의 비서 일을 하고 있고 주모우는 지역 신문에 편집 일을 합니다. 你今次走好耐啊，執咁多嘢㗎。 到而家頭半個月嘅。 일본과 무역을 하는 소려진의 남편은 잦은 출장으로 얼굴을 보기가 힘들죠. 저 머리 하는데요. 몇 시간이 걸리는 줄 압니까? 얼마나? 6시간에서 8시간 걸려요. 아 진짜요? 거진 사극 수준이네. 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주칩니다. 係咪呢張啊？係啊。我以前都有追㗎。 훔쳐보는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되게 설렌다. 농도가 진짜 짙은 영화인 것 仲 같아요. 諗住寫武俠小説㗎。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려고 아내의 직장을 방문한 주모우는 꺼림칙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佢冇話你知咩？佢今日收早喎。 밤새도록 회사에 있겠다고 했었는데 今晚我翻夜啊，你翻去先啦，你唔使理接我啦。 주모우는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집에 와 있지 않을 거라는 걸. 咩事啊，陳太？我聽到隔離有聲，我仲要顧生顧太翻咗嚟添。仲未翻喎？你揾佢哋有事啊？ 확신은 없지만 소려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 내 남편이 와 있다는 걸. 배우자의 외도를 의식하게 된 두 사람의 심경은 복잡해집니다. 소려진과 주모우는 다시 마주칩니다. 비좁은 아파트 복도를 스쳐 지나갔던 것처럼 비좁은 골목을 두 사람은 스쳐 지나가죠. 비오는 어느 날 주모우는 망설이듯이 그녀에게 질문합니다. 呢排唔見你先生嘅？係啊，佢公司有事派咗佢出門。係啊，你太太咧？呢排都唔見佢。佢媽媽身體有啲唔舒服，翻咗我而家探佢啫。 그렇게 두 사람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뀝니다. 見個款幾骨子。 바로 저 레스토랑입니다. 아 저 접시. 呢條呔喺邊度買㗎？我啲呔全部都由我太太幫我買嘅。係咩？我先生都有條呔同你一模一樣嘅。 我太太嘅個手都同你嗰個一模一樣。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쯤 되면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 또 홍콩이 아니고 그 방콕에서 찍은. 네. 그러니까 실내는 다 홍콩에서 찍은 거예요? 네, 실내는 홍콩. 실외는 다. 저 태국에서. 唔知佢哋點樣開始㗎啦。 배우자들의 만남이 궁금했던 주모은과 소려진은 그들이 했을 법한 만남을 따라서 해보기 시작합니다. 你幫我叫啊！點解？我想知道你老婆中意食咩咯。 咁你老公中意食啲咩？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대화의 내용은 꼭 여기로 향하게 되는군요. 關唔關？你老婆食得幾辣㗎喎。 의상들 가만히 보세요. 수시로 바뀌죠. 你今日做咩打嚟我公司啫？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랫동안 벌어졌던 일인 것 같아. 冇嘢做，想聽下你把聲啫。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합니다. 你做咩唔打電話俾我？驚你唔中意啊嘛。
咁你以後都唔好打俾我。 그 마음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어디서부터 변한 건지는 아마 이들 스스로도 알 수 없겠죠. 내 옷을 적신 빗물 중에 가장 먼저 떨어진 빗물이 뭐였는지란 좀처럼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주모우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呢幾晚瞓喺張床嗰度見到啲武俠小説，我想寫翻，起咗個頭噶啦，過兩日俾你睇下。好啊。 양조위는 나중에 소설가로 성공했을까? 不如幫我手寫。 옆집에 장만옥이 살면 소설 못 써요. 我就識睇嘅啫嘛，都識寫。 이제 두 사람에겐 배우자들의 불륜 외에 함께 해야 할 이유도 대화를 나눌 주제도 새롭게 생겼군요. 함께 소설을 구상하던 두 사람은 꼼짝없이 주모운의 방 안에 갇히게 됩니다. 誒，同我講咪得咯，我幫你睇住佢啊嘛。係我啊，嚇死我咩？點啊？顧生有冇事啊？忍住。咩都係自己認住。平時我成日過嚟噶啦，尋晚使乜咁驚啫？咁好難講嘅，忽然間殺翻嚟喎，唔知佢哋會點諗喎。 기술 정말 끝내준다. 이 방의 벽지와 등과 저게 장수평의 기술이에요. 윌리엄 장이. 아니 어쩜 이렇게 한 커트 한 커트가 다 이렇게 좋을까요? 주모우는 생각에 잠깁니다. 또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순 없죠. 소설을 핑계로 집이 아닌 특별한 장소를 제안하는 주모우. 寫嘢咯，咁你以後上嚟都方便啲啊嘛。雖然我哋自己知道冇嘢啫，我唔想人哋誤會你啊。 소려지는 망설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불륜의 모양새가 되게 생겼으니까. 소려진에게 이들 두 사람의 만남은 배우자들의 불륜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喂？ 그러다 오랜만에 걸려온 그의 전화에 호텔로 가게 되는 소려진. 보고 싶은 마음과 이성적인 판단 사이에 갈등하다 결국 여기 이제 호텔 씬이에요. 잘 보세요. 방 번호가 뭔지. 방 번호가 뭔데요? 2046. 네. 我冇諗過你會嚟。我哋唔會好似佢哋咁嘅。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소려진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뒤로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아가는 건지 뒤로 돌아가는 건지는 몰라도 두 사람은 잠시 행복함을 맛봅니다. 그 영화가 야한 장면은 없는데 되게 야해. 아, 그죠. 신기하죠. 얼굴에 떠오른 웃음은 달달하고 눈빛은 숨김없이 뜨겁습니다. 꼭 거울로 비치죠. 에? 다 이유가 있어요. 거울 보니까 항상 그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자신과 서로를 속이는 것도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졌습니다. 搿趟伊转来呢，侬不要被伊出介许多门啦。两夫妻常常分开呢，总归不大好。侬讲对呀？ 피할 수 없는 마음처럼 비가 쏟아지던 날 주모우는 소려진에게 이야기합니다. 話嗰邊唔夠人手，想我改幫佢。 주모우는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떠날 생각입니다. 做咩忽然之間要去新加坡嘅？轉下環境咯，不如聽人講咁多嘢，你可唔可以幫我個忙？咧？ 我想有啲心理準備。 언제나 다른 이유를 만들어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별의 순간마저도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연기를 해야 하는 두 사람. 你可唔可以以後唔好再揾我？係咪好冇用啊？我以後唔會再揾你噶啦，好好地睇住你老公。 왜 이러는지 알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숨기기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唔好喊啦，又唔係真嘅。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면 주모우는 연극의 끝에 이 대사를 말했을까요?
如果有多張船飛，你會唔會同我一齊走？ 조금만 덜 울었다면 소려지는 이 말을 꺼냈을까요? 如果有多張船飛，你會唔會同我一齊走啊？ 그렇게 전하지 못한 진심은 비밀스럽게 가슴 한켠에 숨겨두고 말았습니다. 你知唔知啊？以前有啲人咧，如果心裏面有啲秘密，但唔想俾人知，你知唔知佢哋會點？點鬼知喎？佢會走上山度揾棵樹，喺棵樹嗰度挖個窿，然之後將啲秘密講晒入去，講完之後就揾啲泥封咗佢，咁個秘密就會永遠都留喺棵樹度，冇人會知道。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喂，你好，《星洲日報》。喂？ 그 뒤로도 두 사람은 서로의 흔적을 찾아 몇 번을 지나칩니다. 그러나 신라처럼 가느다란 인연의 끈은 좀처럼 이어지지 않습니다. 請大家一齊收聽周璇唱嘅《花樣的年華》。 두 사람의 아름다웠던 한때, 어쩌면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지도 모르는 화양연화는 주모운의 입을 통해 잠깐 세상에 나왔다가 다시 꼼꼼하게 숨겨집니다.每天你都有机会跟别人擦身而过，你也许对他一无所知，不过也许有一天他会变成你的朋友。 울창한 숲처럼 뻗어있는 홍콩의 빌딩 숲 어딘가 경찰 번호 223번 하지무는 시장 골목에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주친 금발의 한 여성. 나왔다. 너 바가지 쓰. 바가지 쓰. 我们最接近的时候，我跟他的距离只有0.01公分。57个小时之后，我爱上了这个女人。 그는 사실 연인이었던 메이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요. 佢咧就脾氣大啲，等佢冷靜下咯。佢諗到就會打電話俾我嘅。喂，伯母啊，你千祈唔好話俾佢聽，我打個電話你咯，好冇？ 근데 너무 잘생겼다. 이때 금성모 얼굴이 진짜 대체할 수 없는 얼굴이죠. 왕가희 감독이 진짜 얼굴만 보고 캐스팅한. 난 저기 갔었어. 민나잇 엑스프레스. 都有失恋的时候。仲未好翻啦？成個月咯喎。 그가 여전히 메이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만우절날 이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죠. 我们分手的那一天是愚人节，所以我一直当他是开玩笑。 이별 통보를 받은 그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하는 일은 파인애플 통조림을 사는 것. 从分手的那一天开始，我每天都买一罐5月1号到期的凤梨罐头。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가지는 건 물론 통조림에 적힌 5월 1일이 자신의 생일이기 때문이죠. 我告诉我自己，当我买满30罐的时候，他如果还不回来，这段感情就会过期。 한편 금발의 여인의 직업은 마약 밀매업자. 그러니까 당시에는 처음에 봤을 때 임청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예. 분방불패셨으니까. 예. 동방불패. 한 바에서 보스로부터 임무를 받고 Are you sure you want to do it? 인도인들을 불러 모은 뒤 마약을 밀수할 방법을 고안해내죠. 그렇게 공항을 찾은 여인과 인도인들. 그러나 그녀가 통관 절차를 밟는 도중 인도인들이 단체로 사라져버립니다. 당황한 그녀는 보스를 찾아왔지만 역시나 만날 수 없었죠. You know where he is? No. I left this for you. 罐头上面的日子告诉我，我剩的时间不多。 일이 꼬이는 건 如果我找不 그녀뿐만이 到那个 아닙니다. 印度人， 30번째 통조림을 사는 날까지도 연락이 없는 메이. 就在5月1号的早晨，我开始明白一件事情，在阿妹的心目中，我跟这个凤梨罐头没有什么分别。
금성무가 해서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금성무가 했기 때문에 용서되는 맞아요. 장면들이 맞아요. 너무 많아요. 대사도 그렇고. 매일 한 캔씩 사모은 30개의 파인애플 캔을 모두 먹어버리죠. 불편한 속을 달래러 술집에 들른 하지무. 因为听说酒可以帮助消化。 메이와의 이별을 받아들인 뒤 이 술집에 처음 들어오는 여자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데요. 하필 그 다짐을 하고 그가 마주한 건 방금 전 조직원들을 저격하고 도망친 바로 그때 그 금발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하지무. 你喜不喜欢吃凤梨嘛？我喜不喜欢吃凤梨关你什么事？因为我想多了解你啊。 그러나 어쩐지 금발의 여인은 세상의 이치를 모두 깨닫기라도 한 듯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죠. 你是不会了解我的。其实了解一个人并不代表什么，人是会变的。 그러니까 이런 씬들을 즉흥적으로 찍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겠지? 뭔가 그냥 나중에 자기네가 즉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게는 영화 전체적인 조명 톤이나 이런 게 맞출 수 놀라운데. 술에 취한 둘은 근처 호텔에서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아, 이 씬 너무 좋아. 저도 이거 최고 좋아하는 씬으로 꼽았어요. 고된 하루 덕에 깊은 잠에 빠진 그녀를 뒤로하고 하지무는 허한 마음을 달래느라 룸서비스로 시킨 음식 먹방을 다 마친 뒤 当天差不多快亮的时候，我知道我该走了。 조용히 그녀 곁을 떠납니다. 아, 저기 갔죠. 추정철님 나온다. 태어났던 시간을 꽉 채워 정확히 25살이 된 걸 확인한 그는 还有2分钟，我就25岁了。 삐삐에 담긴 음성 메시지 속에서 금발의 여인의 메시지를 확인하죠. 你702號房嘅朋友話 say happy birthday 喎。因为这一句话，我会一直记住这个你们。如果鸡也是一个罐头的话，我希望这块罐头不会过期。如果一定要加一个日子的话，我希望它是1万年。 오, 오그라드는 대사. 전 너무 좋은데. 그래서 문학을 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그녀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보스에게 복수한 후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 저기서 처음으로 가발을 벗잖아요, 그죠? 그렇게 또다시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의 아침이 밝아오고 我们之间的距离只有0.01公分。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인연도 시작됩니다. 6个钟头之后，他喜欢的另外一个人。 그 OST도 정말 기가 막혀. 이제 저 노래를 들으면은 주경상님이 생각나. 저는 이 장면 때문에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극장에 앉아가지고 본 것 같아요. 이 첫 등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극장에서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사람들? 이 거의 강동원 우산 씬에 비견하는 양조위 모자 씬.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들으며 일하고 있는 새 종업원 페이와 처음 만난 경찰 663. 어쩐지 페이는 663번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사장님과의 대화 중에 그가 얼마 전 애인과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페이. 走咗。點解？佢話想轉下口味喎。咁係嘅，宵夜都咁多選擇啦，何況男朋友。 663번이 사랑했던 여인은 스튜어디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옆 작은 집에서 나눈 불타는 사랑이 오래 갈 줄만 알았던 그. 여기도 지금 관광지로 엄청 돼 있다면서요? 네, 유명해요. 네. 저 집도 작년에 철거가 됐어요. 아 정말요? 원래 크리스토퍼 노일 촬영 감독의 집인데 저기도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관심 없는 척 계속 그의 곁을 배회하던 페이는 다음 날 그가 사랑했었던 그 여인을 만납니다. 有個差人晚晚都嚟呢度買廚師沙律㗎。 편지를 맡겨두고 떠나는 여인. 如果你見到佢嘅，唔該你幫我交俾佢啊。 好啊，冇問題。 당연하게도 편지를 열어본 페이죠. 그 안에는 663번의 집 열쇠도 들어있었습니다. 다음 날 역시나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를 찾은 663번. 尋晚有個女仔等你等咗好耐，等低封信話要俾你喎。 페이는 그의 전 애인이 남긴 편지를 얘기하는데요.嗱，你睇唔睇啊？ 이런 장면도 진짜 많이 따라했죠. 광고에서도 되게 많이 따라요. 그러나 이별 편지를 받는 것이 두려웠던 것일까? 擺喺度先啦，遲啲翻嚟攞。
보관해달란 부탁과 함께 떠나버립니다. 그렇잖아도 그는 이별의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睇你而家成個 lift 晒啦，咁我何必啫？要對自己有信心先得噶嘛。 박물건들에게 대화를 거는 그의 모습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위로의 말이기도 하겠지요. 做人要堅強啲啊嘛。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다 663과 마주한 페이. 그러니까 저 시간에 저기서 점심 먹는 걸 알고. 그렇죠. 접근한 거죠. 알고 보면 정말 용의주도한 여자죠. 그 여자. 짐을 대신 들어주는 663에게 자연스레 편지 이야기를 꺼내는 페이. 不如咁啦，你俾你地址我，等我寄俾你，費事唔見啊嘛。 그렇게 페이는 그의 집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你屋企好近啫噃。係啊，坐前面啫嘛。有人上嚟坐啊。 嗰日下晝我發咗個夢，我好似去咗佢屋企，行翻出間屋嗰陣時，我以為會醒㗎，點知原來有啲夢係永遠都唔會醒嘅。 한편 혹시나 돌아올지 모르는 전 애인을 기다리는 663. 그녀가 우리 집에 다녀간 건 아닐까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요. 嗱，我知你喺裏面㗎，我數3聲啊。佢以前好中意失驚無神喺衣櫃度撲出嚟嚇我，最近少咗好多。 그 자리엔 전 애인이 아닌 페이가 숨어 있었죠. 진짜 되게 천진하게 범죄 행각을 벌이는 그 모습. 무단 침입. 그렇죠. 가택 침입하고. 그날 이후로 매일 그의 집을 찾아와 우렁각시처럼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페이. 전 애인이 남겨두었던 흔적들을 하나씩 치워갑니다. 663 역시 집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原來茄汁沙甸魚都有豆豉味。前嗰排見你仲好地地㗎，無端端會肥成咁㗎。 그러던 어느 날 663의 집을 청소하고 돌아가던 페이는 그만 그와 마주치고 맙니다. 你點解喺我屋企㗎？又係你話叫你得嚟坐嘅。 심지어 경찰의 집을. 그러나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탓에 금세 도망가 버렸죠. 그녀가 떠난 뒤 그간 집에서 느꼈었던 변화가 사실 페이의 손길이었음을 깨달은 663. 아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귀여워. 點解你會喺度㗎？你攞封信啦。我已經俾人攞咗啊！我幫你 keep 住咋嗱，我冇睇過㗎。 전 애인이 놓고 갔던 편지를 받고서 페이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聽晚得唔得閒？做咩問我聽晚得唔得閒？ 想約你去街，喺斜對面嗰間 California等你。 와 양조위는 눈이 다하네요. 진짜 눈이 어떻게 저렇게. 만나기로 했던 캘리포니아 식당에서 페이를 기다리는 663. 그러나 끝내 페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佢唔理㗎啦，嚇，仲叫我交封信俾你添嘛。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는 그녀가 남긴 편지가 있었죠. 또 이별의 편지인가 싶어 버렸다가 다시 돌아와 비에 젖은 편지를 말려보는데 其實嗰日我有去到㗎，我知嗰度8點鐘多人，7點30到咗。嗰日落好大雨，望住個玻璃窗，我見到落雨嘅加州。我好想知道另外一個加州係咪好好陽光？ 그녀는 문득 진짜 캘리포니아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今日同嗰日一樣咁大雨。 그리고 1년 후 望住個玻璃窗，我淨係諗住一個人。 스튜어디스가 되어 돌아온 페이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를 찾아왔지만 點解你會喺度㗎？ 그곳엔 사촌 오빠가 아닌 663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 저 표정. 喺度啊！ 1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페이의 편지, 아니 티켓. 如果有人俾咗咁嘅 boarding pass 你，你會唔會俾佢上機？日子係今日嘅，我揼濕咗啊！ 又唔知去邊，你知唔知啊？不如我換嗰張俾你啊！ 새로운 티켓을 발급받고 싶은 그에게 咁你想去邊啊？冇所謂啊，你想去邊咪去邊。 그녀는 과연 어떤 티켓을 발급해 주었을까? 추운 겨울 뉴욕에서 따스한 캘리포니아를 그리워하는 노래. 캘리포니아 드리밍의 가사말처럼
시린 사랑의 상처 끝 따뜻한 사랑의 햇살로 새롭게 설레이는 홍콩의 청춘들. 내 청춘의 아련한 그때 그 추억. 준경삼님이었습니다. 이 타이틀도 너무 좋더라고. 멋있어요. 그죠? 이 타이틀 너무 좋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홍콩 범죄계를 주름잡는 거물 송자오입니다. 그의 파트너는 의리와 인간미 그리고 잘생긴 얼굴 빼면 시체인 남자 마크. 저 장면 때문에 담배 진짜 많이 배웠어요 사람들이. 두 사람은 대단히 부가가치가 높아 보이는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완제품 배달까지 맡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제 식구도 확실하게 챙겼죠. OST는 정말. 그러나 송자오에게는 중대한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진짜 형제인 송자걸이었습니다. 아 장국영 너무 좋아요. 이 친구가 형의 입장에서 보기엔 직업 선택이 영 불량했기 때문이죠. 형은 조직의 보스고 동생은 경찰이 되어버린 상황에 아버지는 조언을 합니다.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조직에 계셨던 거 아닐까요? 느낌상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또 저분이 정무문에서 이소룡 진진의 아버지 되게 의미가 있죠. 송자오는 마지막 한 번의 거래만 마치고 조직 생활을 청산할 생각입니다. 做埋呢次收手啦。聽日台灣嗰單嘢，你唔好去啦。衰梗啊嘛，個位俾阿成坐咪得啦。成個阿爾法千號咁嘅款，麥哥唔好咁玩我啦。 그러나 언제나 그 마지막 한 건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건 홍콩 영화 몇 편만 본 사람이라면 아주 손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这个先生，辛苦辛苦了，你好，王猛啊，他病了，我是他的侄儿，他叫我来带他接货。你好，你好。 그냥 표정만 봐도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게 훤히 보이는데요? 你相不相信？居然有人出3倍价钱让我了了你！ 아니나 다를까 위험을 직감한 송자오도 총을 꺼내듭니다. 我拿钱给你啊！ 오우삼 영화는 항상 하얀 옷이 가끔 나와요. 아예 하얗게. 저거 액션을 하잖아요. 하얀 옷 입고 하죠. 네. 그리고 오우상 감독님이 좋아하는 르 사무라이라는 프랑스 영화에 하얀 옷 입고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같은 시각 송자걸의 집에는 어떤 남자가 한 명 찾아옵니다. 그 설정도 너무 좋았어요. 그 재키라는 친구가 헤드폰을 끼고 있었다는 설정도 너무 좋았고. 宋子豪在台湾杀了我们几个弟兄，现在被警方通缉。 아무래도 송자오는 단단히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哎呀，我你哋開咗我仔，我同你死過。그러니까 오우상 감독님이 코미디를 많이 하셨던 감독님이라서 그런지 저는 이 씬이 되게 코믹했거든요. 칼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고 그렇게 해서 그냥 깜짝 조금 과장된 게 있잖아요, 저게. 킬러는 송자걸이 보는 앞에서 그와 송자오의 아버지를 죽이고 말았고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형제 간의 우애가 상할까 봐 걱정했지만 이런 종류의 유언은 절대로 안 지켜진다는 걸 우리는 역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쫓기던 송자오는 혹시나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해를 입게 될까 봐 자수를 결심합니다. 조직의 미래는 후배에게 맡기고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죠. 그러니까 이 전에도 갱스터 영화들은 많았던 거죠, 홍콩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홍콩 느와르라고 얘기하는 거대 범죄가 있고 그 쫓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이 있는 이런 식의 영화가 원형을 이룬 건 영웅본색이라고 봐야죠. 그 전까지는 일단 성룡의 영화는 건강한 형사잖아요. 그러니까 태페미 같은 게 그렇죠, 이루어질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물 범죄자의 체포 소식을 신문에서 보게 된 마크는 송자오가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합니다. 언제나 웃고 있던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혈혈단신으로 풍긴각을 찾아온 마크는 여기 그리고 저기에 여분의 무기를 숨겨놓은 다음 복수의 총질을 시작합니다.
저런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굳이 화분에다 총을 놓고 왔을까? 그냥 허리에 차고 왔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스파게티 버스턴 장르의 영향이죠. 늘 총알을 한 발 남겨두고 이런 설정. 이거는 굉장히 무협 영화 같은. 그러니까 왜 칼싸움 다 끝나고 나면 클로즈업 되면서 쫙 하는. 아, 정말 잘생겼네. 진짜. 잘생겼지만 조심성이 없었다는. 조금만 폼을 덜 잡고 후다닥 튀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감옥에 있던 송자호에게도 그의 동생 송자걸에게도 흑림각 사건 이후 자취를 감춘 마크에게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교차 편집의 정수죠. 송자호는 형기를 마치고 추록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는 동생을 찾아가지만 형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한 동생은 그를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저 반가워서. 저는 한때 홍콩 영화를 보면서 홍콩 사람의 86% 정도가 쿵푸를 배우나? 네, 모두가 이렇게 일상의 싸움에서도 이렇게 관절이나 이런 걸 쓰시더라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지은 죄도 씻고 동생에게 용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송자호는 흔들림 없이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하나로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냥 뽕을 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형제 같던 친구를 잊을 수는 없죠. 친구의 모습은 편지에서 읽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송자호가 대신 희생해가며 조직을 맡겼던 부하도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죠. 근데 악당일 줄 알았어. 처음부터 생긴 게 악당같이. 밥이나 사드슈라고 돈을 뿌리는 저 장면. 그 주인발은 왜 저기서 일했을까? 딴 데도 많았을 텐데. 기다린 거죠. 돌아오기를 친구가.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구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의 이런 그 브로맨스. 브로맨스의 어떤 본향이죠. 홍콩 영화는. 마크는 마크대로 송자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송자호는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송자호의 추록 소식을 알게 된 옛 쫄따구 현 보스 담성은 재발이 저려 그를 찾아옵니다. 마크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담성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송자호를 초대합니다. 벽돌 핸드폰. 부의 상징이었죠, 저거. 결국 이쪽의 용건도 같이 일해보자는 것이었지만 동생 이야기가 나오자 송자호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의 거절을 협박으로 알아들은 담성은 송자걸을 함정에 빠뜨려 저격하고 마크를 내려다가 집단 린치를 가해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중마고우는 죽도록 두들겨 맞은 채 그에게 마지막 한 건을 제안하지만 저 반창고는 아저씨에서 원빈 씨가 따라줘. 아, 맞네요. 굳은 결심을 한 송자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간 바닥에서 구르며 다른 무엇보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마크는 송자호의 도움 없이 혼자 일을 저지릅니다. 담성의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위조 지폐 원판 테이프를 빼앗는 것이었죠. 마크가 위기에 몰려있던 그때 역시 이쪽도 의리 빼면 시체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봤을 때 진짜 막 끌어올랐어요. 영화 보면서. 송자호는 송자호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담성과의 거래 현장을 동생에게 알린 다음 동생에게 자수해버릴 생각이었죠.
마크는 돈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고 말입니다. 好啊，落船啦！你走先啦，我哋唔講我一齊走嘅咩？我會同你會合噶啦。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마지막 계획은 꼬여버리고 맙니다. 형을 잡으러 왔던 송자걸은 그대로 담성의 부하들에게 잡혀버렸고 마크가 떠나고 혼자 남은 송자호는 어쩔 수 없이 동생과 담성의 교환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수많은 남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총 뭐니? 절대 저기까지 안 나가는 거야. 자기의 목숨조차 돌보지 않고 절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이 영화가 말하는 영웅이란 아마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겠죠. 한편 금이 간 형제의 우애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你過嚟！呢個你親大佬嚟啊！你望到兩眼，佢有勇氣去改過，點解你冇勇氣接受佢？點解？做兄弟嘅。 안타까운 일은 영웅들은 보통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신화처럼 죽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진짜 많이 썼다. 친구의 복수를 하고 싶지만 총알이 떨어졌고 악당은 참 열받게 이죽거리는군요. 我而家出去自首，我有錢，3兩日後我就喺法庭度行翻出嚟，我有錢，黑都可以變成白。 그때 돌아온 동생이 송자호에게 용서와 미안함을 담아 총을 건네줍니다. 악당에겐 악당다운 최후가 그리고 영웅에겐 영웅다운 마무리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용기도 책임질 용기도 송자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갖고 있었죠. 진짜 이렇게 걸어나간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과수 폭포를 보러 가는 아휘와 보영.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던 그들은 결국 길을 잃게 되고 차마저 고장이 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갑니다. 결국 둘은 길 한복판에서 헤어지고 마는데요. 其實到依家都未搞清楚究竟嗰日我哋去咗邊度。我就記得佢同我講，覺得同我喺埋一齊好悶，不如大家分開下。 아휘는 돈을 벌기 위해 호객행위 알바를 하고 있고 어느 날 우연히 보영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보영이 다른 남자들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휘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을 느낍니다. 결국 아휘는 술에 취해 보영을 다시 찾아오고 보영은 그와 다시 시작해보려 하지요. 有緊要嘢同你講啊，入嚟㗎！做咩啫？ 저는 이 영화는 큐어무비라고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큐어무비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얽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사랑 얘기 아닌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따위는 저리 와. 네, 그냥 사랑 얘기잖아. 저번에 그때 저항하지 않는. 그렇죠. 네. 한번 얘기하셨다. 근데 이 파트 말고 1시간 10분짜리 그 파트가 또 있어요. 사실은 양조위가 장주영도 사귀고 실질적으로 여자 애인이 있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걸 드러냈어요. 하지만 이것은 보영의 나쁜 습관이었습니다. 사이가 어긋났다가도 툭하면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는 게 늘 보영이 보여준 행동이었으니까요. 다시 보자는 말에 후회할 걸 알면서도 찾아온 아휘. 어떤 대답이 나올 줄 알면서도 보영에게 왜 나를 찾았느냐 묻습니다. 돌아갈 돈이 없다고 말한 아휘에게 팔아서 쓰라며 무심하게 던져준 시계. 그의 앞에선 관심 없다는 듯 내던졌다가도
그가 돌아서면 다시 주워 꼼꼼히 살펴보는 아휘. 어쩌면 보영을 향한 아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상처투성이로 나타난 보영. 그때 그 사진 작가 낸골딘의 사진집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얻었다고. 아픈 상대를 마주하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건 또 없죠. 여기서 이제 컬러로 바뀌죠. 결국 그를 받아주고 마는 아휘. 택시 안에서 담배 피던 시절이야. 저 때는 다 허락됐던 시절. 이 두 사람 연기도 참. 두 손이 다쳐 아무것도 못하는 그를 씻겨주기도 하고 밥까지 한 톨 한 톨 떠먹여주기도 하고 벌레가 나오는 방을 전부 뒤집어 열심히 청소와 소독까지 해줍니다. 거기다 방 주인인 아휘는 침대를 보영에게 양보하고 불편한 소파에서 잠을 자죠. 이게 사랑이 아니면 대체 뭘까요? 결국 추운 날 새벽 운동하러 나갔다가 감기까지 걸리게 된 아휘. 你點啊？好辛苦。點啊？起未到身啊？起未到身係點啊？煮飯咯。 이 장면 정말 재밌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밥을. 너무 귀여웠어요. 전 이 부엌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봄이 찾아오면서 둘은 탱고의 리듬에 몸을 맡기듯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호객알바를 그만두고 식당에 취직한 아휘. 같이 일하는 장이라는 친구의 존재를 알게 된 보영은 괜시리 질투가 나기도 하죠. 저때 장첸은 정말 신인이죠. 정말 신인. 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장첸 아버지가 대만의 유명한 배우예요. 근데 왕가이한테 갖다 맡겼죠. 장첸도 그럼 왕가희 감독이 만들어준. 그럼요. 지금도 왕가이가 저 매니저멘트 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보영의 질투조차도 귀찮기만 할 뿐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멋대로인 그의 연애사에 대해 앙금이 남아있는 탓일 겁니다. 하지만 보영은 결코 사과를 하지 않죠. 짓궂게 계속해서 아휘를 괴롭힐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휘는 비어있는 보영의 빈자리가 걱정됩니다. 정말로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 방안을 서성이게 되는데요. 다행히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영은 마음을 열지 않는 아휘가 속상하기만 합니다. 저 등 제가 갖고 있어요. 진짜요? 서로를 아끼지만 사과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앙금만 쌓여갈 뿐이죠. 아르헨티나가 50년대 굉장히 선진국이었잖아요. 그 물건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남미의 파리라고 그랬으니까. 你攞咗我嘅 passport 入邊？冇啊。 결국 홍콩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보영.冇，冇我點會揾唔到啊？我點知啊？你要俾翻本 passport 我。你本 passport 嚟做咩？你理得我啊？我唔會俾翻你嘅。 하지만 아휘는 숨겨놓은 여권을 절대 줄 것 같지 않습니다. 보영의 떠나간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것은 장입니다. 그가 떠난 자리를 대신해 술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슬프긴 하나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기도 하죠. 돈을 모아 이제 떠나려는 장은 갑자기 그에게 녹음기를 건네며 속에 있는 말을 담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양조위 배우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잘생겨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저분의 정신을 또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저와 같이 약간 다작주의시더라고요. 그가 잠시 춤을 추러 나간 사이 슬픈 속내를 이야기하는 뭐라고 녹음했을지 궁금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울었대잖아. 우리는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들을 수 없지만 왠지 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사랑의 의욕이 없어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아휘. 공허한 마음을 달래보기도 하고 휴일도 밤도 잊은 채 일만 하며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이 씬도 되게 그래 여기 너무 좋아. 사진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잘못도 반성하며 그 역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슬슬 마무리 짓죠. 有啲嘢係會不斷咁循環嘅。冇幾耐，何寶榮就打電話嚟，有藉口話要攞翻本 passport。其實我都想俾翻佢，但我唔想同佢見面。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영을 직접 만나 그의 여권을 돌려줄 용기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와 가기로 했던 이과수 폭포를 이제서야 찾아가는 아휘. 그리고 그가 떠난 집으로 돌아온 보영. 어쩌면 둘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서로를 밀어내버리고 만 것은 아닐까요? 이제 여기서 보면 보통 사람들은 갈등이 하나도 안 그려지잖아요. 근데 되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타국이죠. 이방인이죠. 생각보다 말을 많이 안 걸어요, 이 사람들에게. 갈등이 없지만 외로워.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가희 감독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니까 아스토 피아졸라 음악의 리듬이 이 도시의 리듬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사용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전반에 흘러나오는 아르헨티나 탱고는 서로가 가슴을 맞대고 교감을 하며 움직이는 춤과 음악을 얘기하죠. 그러나 즉흥적으로 추는 춤인 만큼 항상 파트너의 스텝이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발을 밟기도 하고 균형을 잃을 때도 있겠죠. 서로의 스텝이 다르면 또 어떻고 같으면 또 어떨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했던 가슴 시린 사랑의 존재, 그리고 행복했던 우리. 사랑에 빠진 그 찰나의 순간을 같이 기억하는 영화 해피투게더였습니다. 때는 온갖 범법자들로 인해 혼란한 중국의 한 시대. 잘생겼어. 저 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마을로 향하는 수구먼 영채 씨는 멀고 먼 길을 헤매던 중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해 부랴부랴 달려가죠. 저기만 비가 와. 저기만 비가 와. 그렇게 한 마을에 도착한 영채 씨는 唔該，老闆。喂，冇走！咪通知班行嗰啲，好阻住大爺發財啊！ 마침 치안이 엉망이었던 마을은 혼잡하기 그지없었고 비에 젖어 얼룩진 수금 장부를 들고 있던 영채 씨는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老闆啊，請問邊度可以唔使錢借宿一晚㗎？唔使錢借宿啊？去蘭若寺啊！ 그런데 여기에 보조 출연자 연기 장난 아니죠? 대충 연기하는 거. 그를 놀리기 위해 던진 장의사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묵기 위해 난약사로 향하던 그때 하나도 안 닮았어. 아니야, 저거 닮은 거야. 저 정도면. 아름다운 그림을 발견하곤 잠시 발길을 멈춥니다. 我連盤村都冇，邊有錢買畫啊？喂，我唔記得買支啊！前面張唔記得殘落啊！餓咗好耐㗎啦，聽日就出嚟。你實做工嘅。 이윽고 난약사로 향하던 숲은 장의사의 말대로 굶주린 늑대가 우글거리고 음산한 기운이 물씬 풍기던 난약사에 겨우겨우 도착하는데 느닷없이 눈앞에서 칼싸움이 펼쳐지죠. 그렇게 유모를 대결이 진행되던 중 얼떨결에 그 사이에 끼게 된 영채 씨는 두 검객의 싸움을 말려봅니다. 不如大家放低把劍，用自己嘅誠意嚟到感動對方仲好啦。你要知啊，宇宙係無限，真愛先係永恆啊！要相親相愛，千祈唔好互相殘殺啊！你咁多口水，我嚟投訴啫嘛，唔方便。 우마라고 홍콩 영화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即刻離開呢度，有幾多愛心都救你唔到。我知道啦，我走啊，我哋走啦。 그러나 마땅히 묵을 곳도 없던 영채 씨는 연적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난약사에 들어서죠.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그리고 잠시 후 이곳의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인간을 유혹하고 그들을 나무 귀신에게 산채로 바치는 여인, 바로 귀신이 출몰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을 유혹해야 했던 귀신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시체는 난약사에 갇힌 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마냥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옛날엔 진짜 무서웠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유치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매혹적인 음색에 홀리듯 발길을 돌리는 영채신. 치령금을 켜고 있는 웬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한 그는 넋을 잃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我冇惡意㗎，我啱經過咋。如果你驚，我抌咗佢啦。 여인은 마침 기다렸다는 듯 영채신을 유혹하려 들고
我發生啊！我幫你執翻佢。啊！ 저걸 다 낮에 찍었다는 거 아니야? 데이포 나이트 먹으러. 聽日我一定幫你執翻佢㗎。哎呦，凍到抽筋啊！乜你隻手仲到過我隻手嘅？因為你暖過我啦。哎呀，究竟凍定痛啊？好大風啊！抱我入去。仲要抱啊？ 그럼에도 순진한 영채신이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자 하는 수 없이 그를 놓아줍니다. 不如揾個人幫。睇嚟呢個人都幾善良。可惜你嚟錯咗地方。 때마침 귀신의 출몰을 알아챈 연적하가 나타나자 그녀는 서둘러 도망치고 그렇게 연적하가 그녀를 쫓는 가운데 你做乜嘢啊？有壞人啊！走唔走就冇命㗎啦！ 영채씨는 여인이 두고 간 칠연금을 들고 그녀의 뒤를 쫓아가죠. 不如咁啦，我引開個胡鬚佬，等佢捉到我嘅時候，你咪乘機甩身咯。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착한 인간을 만난 여인은 영채신에게 감동합니다. 你叫做咩名啊？ 寧采臣， 聶小倩。我點解你笑定問你啊？ 그리곤 옷자락에 적은 글을 남겨둔 채 호련히 사라지죠. 你是好人，以後不要再來找我，小倩。 하지만 난약사로 돌아가던 영채씨는 옷자락을 떨어뜨리고 이튿날 그의 생사가 궁금했던 연적하가 찾아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我叫你即刻離開呢度，呢度有鬼㗎！你夠膽咪叫晒佢哋出嚟見我啊！ 그러나 소천의 말을 굳게 믿고 있던 영채씨는 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我唔驚你拋㗎。 한편 還你冇根據，點解唔自己填？ 거짓으로 장부를 작성한 영채씨는 당당하게 마을로 돌아갑니다. 你真係喺蘭若寺住過啊？數簿入邊寫明70兩。 마을 사람들은 멀쩡히 살아 돌아온 그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攞去啦！ 소천과 정자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영채씨는 다시 숲으로 돌아가죠. 做咩嚟呢度啊？ 我聽到琴聲，咪呢度快啲入揾嚟先啦！ 그런데 그때 你啊，老公我哋老細嚟㗎，你呢落水先啦，咁佢聞你唔到㗎啦。 이게 영화의 핵심이죠. 서스펜스. 네. 그녀에게 단단히 화가 난 나무 귀신이 들이닥치고 你居然咁瞞住我收埋第二啲男人！我冇咁做啊！ 이 퀴어적 존재 너무 매력 있어요. 난 자막 사고인 줄 알았어. 할머니라고 자꾸 그래갖고. 네. 나 할아버지인 줄 알아. 居然寫埋啲咁嘅嘢俾人！ 욕조에서 숨을 간신히 참고 있던 영채씨는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我已經將你我會俾黑山3日之後你就過門。 그 순간 숨을 헐떡이던 영채신이 머리를 들어올리자 하는 수 없이 입맞춤으로 그를 숨겨주죠.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귀신이잖아. 귀신이 과연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폐가 활동하고 있느냐? 풍선 같은 애인가 봐요. 그렇게 위기를 모면한 소천은 영채신이 갖고 싶어했던 그림을 건네주며 속사정을 털어놓습니다. 點解喺呢度嘅？係我爹1年前叫人畫嘅，畫裏邊嘅人就係我，見到畫就好似見到我一樣。你咁講法，好似叫我哋以後唔好再見咁。我可以陪咗俾黑山老爺，3日之後就過門。如果你有苦衷，我帶你離開呢度。你呢個窮書生，你唔使妄想，你貪我有錢啫。 그리곤 자신에게 빠져있는 영채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모진 말로 그를 돌아서게 하죠. 마을로 돌아온 영채신은 우연히 살인범의 초상을 보게 되는데 留一刀，個胡鬚佬殺人犯，咁小倩冇危險啊！小倩，我嚟救你啊！ 하지만 연적하를 살인마로 오해한 영채신은 소천을 구하기 위해 다시 숲으로 돌아갑니다. 小倩，小倩啊，你而家好危險㗎，嗰胡鬚佬係殺人犯嚟㗎，我就特登趕翻嚟話俾你聽，叫你小心啲嘅。 잘 보면 그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이 잘 돼 있어서 물도 위에서 계속 겉돌아요. 아, 그러니까 두 사람은 멜로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我好想見你。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소천도 그제야 영채신의 마음을 받아주죠. 그런데 誒，畫裏邊見過㗎嘛？俾我！ 나무 귀신을 부르는 방울소리가 울리자 다급해진 소천은 영채신을 보내려고 합니다. 重要㗎，你唔好嬲啦。我唔係咁嘅意思，我老實同你講，我唔係人啊！
你話你唔係人，我咪更加唔係人。小倩， 이를 믿지 않는 영채신을 소천은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하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리던 영채신 앞에 아니나 다를까 소천의 동생이 나타나죠. 我唔係揾你嘅。 그 순간 귀신의 출몰을 감지한 연적하가 나타나 소천의 동생을 죽이고 林公子，江湖疏佬殺咗你妹妹，我哋要去報官啊！ 결국 관아에 찾아가 연적하를 고발하던 영채신은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凌兄弟，今晚死嗰個唔係人嚟㗎，我親眼睇見你斬過女人㗎，唔係女人，係女鬼。嚇，女鬼？蘭若寺後邊係亂葬崗。 이윽고 소천의 비석을 영채신에게 보여준 연적하는 충격에 빠진 그를 미끼로 요괴들을 소탕하려 들죠. 呢本《金剛經》必要時先用。喂，咁睇佢點樣練啊？我嘢菠蘿蜜。 되게 엄청난 거를 잘하는데. 근데 저거 유행이었어요. 오예 볼라비, 오예 볼라비. 그리고 잠시 후 你點解仲要翻嚟啊？露露已經知道你喺度啦。你真係鬼？ 자신이 찾아오자 화들짝 놀란 영채신에게 소천은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佢係呢度一棵千年樹妖，露露就咁借住我屍骨，替佢勾引男人吸取陽氣，到而家佢仲將我許配俾黑山老妖。 소천의 가엾은 사연을 알게 된 영채신은 그녀를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你而家唔驚我啦？唔驚，我一定會喺露露手上救你出嚟。真嘅，咁後日黃昏前，你一定要將我骨灰送翻去鄉下一戶人家安葬，呢個係我唯一嘅投胎機會嚟㗎。 하지만 소천을 믿지 못한 나무귀신이 직접 영채신을 삼키려 들자 소천은 그를 달아나게 만들고 스스로 잡혀가죠. 그럼에도 나무귀신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던 그때 연적하가 달려와 그를 구해냅니다. 그러나 소천을 구해달라며 애원하는 영채신을 보자 마음이 약해진 연적하는 소천의 유고를 함께 찾아줍니다. 如果係你嘅話，你就快啲現身。小倩， 寧財神。 그토록 어렵게 상봉했지만 요괴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던 소천은 이번엔 흑산노야에게 끌려가죠. 虎魔道吉人，小倩一定係俾佢哋捉咗翻嚟。我嘢菠蘿蜜。 결국 소천을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몸을 던진 두 사람. 그들은 드디어 흑산노야를 마주합니다. 흑산노야의 부하들을 모조리 처리하고 묶여있던 소천을 겨우겨우 풀어주지만 요괴의 강력한 힘에 두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죠. 와 이런 건 진짜 그때 너무 앞서가는 기술이지. 근데 멋있지 않아요? 전 지금 봐도 멋있던데 이거. 그러자 연적하의 검을 집어든 소천이 흑산노야에게 달려듭니다. 이거 옛날에 진짜 무서웠어. 가장 최근에도 리메이크작이 하나 나왔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것들 다 그냥 CG로 처리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니까 너무 신선하고 좋아요. 흑산노야를 처치한 세 사람은 무사히 이승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이미 날이 밝아왔습니다. 我俾陽光照到佢啊！如果唔係佢魂飛魄散，投唔到胎㗎。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영채신과 소천은 눈 한 번 마주하지도 못한 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太陽都已經出咗嚟，我想唔走都唔得。 진짜 이 장면 보고 나서 진짜 가슴 아팠는데 그때는. 你要好好地做人，我會永遠記住你。估唔到臨分手都見唔到你最後一面。 이루어질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의 창가 천녀 유혼이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표현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명장면이에요. 그 남자는 나의 이름도 알고 있고 대뜸 이런 말을 남기고 쿨하게 떠나기까지 하죠. 아 장만옥 진짜 저의 한 15년간 이상형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새 잠도 못 잤는지 하품을 하는 소여진에게 어제 그 낯선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걸까요? 我尋晚冇發夢見到你喎。梗係你都冇瞓，咁冇用，你一定會見到我。
저 얘기. 한수도 오셨을 때. 꿈에 나왔어. 장만옥이 20대인 거예요. 이제는 그 남자의 방문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겁도 나는 그녀. 미세한 외모의 변화까지 알아채는 이 남자는 대뜸 그녀에게 시계를 보여줍니다. 저 시계가 아주 중요한 소품으로 작용이 됩니다. 시계 초침 소리인지 내 심장 소리인지 모르겠는 억겁 같은 1분의 시간이 흐른 뒤 그 1분은 둘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특별한 1분으로 바뀌고 4月16 1960年4月16號下晝3點之前嘅1分鐘，你同我喺埋一齊，因為你我會記得嗰1分鐘。 둘의 사이도 특별한 사이로 발전합니다. 오프닝부터가 당시 홍콩 영화들하고의 어떤 속도부터가 완전히 달랐죠. 굉장히 클로즈업 샷이 많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낯선 남자가 아닌 아비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의 남자로 다가오죠. 진지하게 흘러가는 관계에서 그녀는 그를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咁我點同阿爸講啊？佢정도는講咩？我哋啲嘢咯。我哋啲咩？ 하지만 어쩐지 아비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한데요. 그렇게 다시 낯선 남자로 돌아와 버린 아비. 뜨거웠던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게 식어버려 떠나는 그녀를 말리지조차 않습니다. 정착하지 못하는 캐릭터들이 여기서 설명이 좀 되는 거죠. 빗질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저 빗질이 아비정전 마지막 양조의 빗질하고 똑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我以後都唔會再翻嚟。 네, 맞습니다. 아비는 바람둥이입니다. 어머니를 괴롭힌 남자를 혼쭐을 내고도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여자인 루루를 유혹해 또다시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빗질은 왕가희 감독님의 설정이었어요? 아니면? 그렇죠. 근데 저게 아비라는 그 60년대 캐릭터가 원래 서구 스타일을 추종하는 의미가 포함이 됐대요. 반항적인데. 그래서 계속 빗질하고 콜라 먹고. 그렇죠.你中意對耳環咩？送俾你。 그러나 루루 역시 아비 같은 남자에 대해 조금은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咁你打電話俾我。 이 방을 떠나면 연락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니 전화번호도 남기고 확인까지 받아가는 건 더불어 귀여운 애정 공세까지 터트리고 떠나죠. 我今晚唔想翻屋企啊。 아비에게도 그런 루루의 적극적인 면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루루는 그냥 지나간 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내 이 영화를 지탱하는 스토리가 됩니다. 그녀가 떠나고 난 후 발없는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아비. 我聽人講呢個世界有種雀仔冇腳嘅，佢只可以一直咁飛啊飛。 이 대사도 이제 왕가희 감독님의 감독과 장국영의 합의하에서雀仔一世只可以落地一次。 이 명장면이죠. 好似就係佢死嘅時候。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자가 따라 췄다는 그 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영화에서는 내 안의 모든 것 유승용 씨랑 그 스물의 김우빈 씨가 또 이 장면을 또 그대로 따라해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도 집에서 항상 저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 보시고 나서. 저 런닝이 다를 수 있구나. 그죠? 비 오는 날 소여지는 그의 집 앞에서 아비를 기다립니다. 유덕화의 깜짝 등장이 나옵니다. 유덕화 배우도 저때 핫할 때잖아요. 네, 핫할 때. 근데 유덕화가 이 작품으로서 왕가희하고는 작품을 안 하죠.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궁금해. 동네를 순찰하던 경관의 도움으로 그를 마주하게 된 그녀. 佢係識你嘅，你最好落去睇下。 이미 마음이 떠난 아비의 앞에서 그녀의 말은 아무런 울림도 느끼게 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물건을 돌려준다는 아비 앞에서 불안한 것은 루루 역시 마찬가지. 루루도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你出咗去唔好翻嚟啊！ 그를 떠나지 않죠. 시련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여진은 계속해서 그의 집 앞을 맴돕니다. 장만호. 장만호 진짜 아름다운 여자. 너무 아름다운데. 네, 한국의 깍두기를 사랑하는 여자. 그러세요? 오면은 무조건 깍두기부터다. 깍두기 좀 담아야겠네. 이거 실제로 그 당시에는 팬클럽에서 이게 총각김치나 깍두기 같은 걸 담아가지고 맞아요. 선물하고 그랬어요. 그녀의 유일한 말상대는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밖에 없지요. 시련에 시린 가슴의 아픔은 그 경찰에게까지 전달된 듯합니다. 빌린 택시비를 갚기 위해 돌아온 그녀와 그렇게 헤어지는 듯 싶지만
갈 곳을 잃은 그녀를 다시 만나면서 그는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로 하죠. 你同你男朋友嘅事，我幫你唔到㗎。 如果我再唔講，我驚我會發癲。 어느덧 마음을 가볍게 털어낸 여진. 그는 언제나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하면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真係冇人陪你傾偈嘅，你咪嚟揾我。 그렇게 그날 이후부터 매일 같은 시간만 되면 언제 걸려올지 모르는 전화를 하염없이 기다리죠. 아비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알 수는 없지만 루루는 그런 문제라면 자기가 먹여 살릴 거라고 당당히 얘기하죠. 계속 땀을 조금씩 흘리고 있고. 그러네요. 저 영화 속 습도가 느껴지는. 영웅본색 같은 경우만 봐도 사실은 홍콩에서는 바바리 코트 입을 일이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홍콩의 어떤 아열대 기후가 진짜 느껴지는 영화죠. 하지만 그 말은 아비가 싫어하는 깊어지는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녀와도 이별을 고하는 아비. 마침 아비의 어머니는 먼 타향으로 떠나려 하고 말다툼 끝에 친어머니가 사는 곳까지 알게 되는데 더불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어머니의 속내까지 알게 됩니다. 어쩌면 아비가 이렇게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해왔던 것은 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새어머니로부터도 버림받을 뻔했던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한 상처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머니 배우도 되게 유명한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왕가희 감독한테 그 만보춤 나올 때 흐르는 음악 있잖아요. 그거 추천해 주신 분. 맞아요. 너무나 잘하시네. 결국 친어머니를 찾아 나선 아비. 루루가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소유진에게까지 찾아와 다그쳐보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아비에게서 한참이나 떨어진 후. 루루 역시 자신도 곧 그렇게 될 운명임을 느끼고 좌절합니다. 아비는 필리핀으로 와 친어머니를 찾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我知道喺我後邊有一對眼望住我，但我一定唔會擰翻轉頭。我只不過係想見下佢，知道佢係點嘅樣。既然佢唔俾呢個機會我亦都唔會俾呢個機會佢。 결국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무너져가는 아비. 우연히 그를 구해준 남자는 홍콩에 살 적 그의 집 주변을 순찰했던 바로 그 경찰이었습니다. 我以前見過你未？ 위장 여권을 거래하다 큰 소동이 벌어지고 후반부에 이런 장면들은 또 해피투게더하고도 되게 그렇죠. 이 영화의 유일한 액션씬이죠. 그렇죠. 아비는 격투 끝에 한 열차에 탑승하는데 喂，你有冇聽過呢個世界咧有種雀仔咧？ 聽講。 회한에 젖어 발 없는 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아비에게 그 경찰이었던 남자는 현실을 깨달으라며 그를 다그칩니다. 가도 잘생겼죠. 어유 그럼요. 你係我喺唐人街啊，嗰啲垃圾站執翻嚟嗰啲走鬼咋。 그렇게 잠깐 남자가 자리를 떠난 사이 누군가에게 복수를 당하는 아비. 죽이는 장면도 그 전에 홍콩 영화에서 죽이는 장면 다르잖아요. 보통 홍콩 영화에서 한 명 죽이는데 12발에서 16발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간단하게 일단 죽어. 일단 죽어. 발 없는 새처럼 그렇게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다 평생 딱 한 번 땅에 내려앉을 때는 바로 그 새가 죽는 순간이라고 말했던 아비. 어느 날 호련히 떠났던 그 새처럼 아비 역시 사랑과 사랑 사이에서 떠돌다 결국 땅에 내려오고 맙니다. 깊은 사랑이 아니었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그의 사랑이 진실이 아니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과거의 특별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발 없는 새들을 위한 영화 아비정전이었습니다.